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을 대비해서 제5회 모의고사 실기 파트 4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전체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푸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실기 파트는 36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 36번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2.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다문 입 3.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 4. 팔짱 끼기 5.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는 태도 정답은 1번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1번이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죠.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 해설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7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입 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1. 판단력 장애 2. 노인성 난청 3. 진압력 장애 4. 이해력 장애 5. 주의력 결핍 장애 정답은 2번 노인성 난청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에서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준대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보이는 건 정상이겠죠. 그리고 입 모양을 보고 입을 크게 벌려 이것은 노인성 난청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해야 하는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문제 38번 언어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친근감 있게 반말을 사용한다. 2. 소음이 있는 곳에서 말한다. 3. 긴장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놓고 말한다. 4.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표현하게 한다. 5.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한다. 정답은 4번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표현하게 한다. 4번이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2.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3.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가슴 높이로 한다. 4. 안전을 위해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5. 머리를 뒤로 약간 숙이고 턱을 들면 음식을 삼키기가 쉬워진다. 정답은 2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2번이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1번은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된다 해야겠죠. 닿지 않게가 틀렸고 3번은요.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 가슴 높이가 아니라 가슴과 배꼽 사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4번은 안전을 위해 등받이가 있어야 되고 팔걸이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좀 말이 이상하죠. 머리를 뒤로 숙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들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턱을 당기고 살짝 숙여주는 게 음식을 삼키기 쉬워진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40번 경관영양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넣는다. 2.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낮은 위치에 건다. 5.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정답은 3번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경관영양, 특히 비위관을 사용해서 콧줄이라고도 하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입으로 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경관영양을 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꼭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이게 공통된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1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게 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3번이 화장실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에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으면 안 되죠. 평소 일반적인 집에서는 화장실 앞에 발 매트를 깔아놓고 발을 닦는데 이 요양보호사책에서는요 어르신이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실이나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번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쳐 앉은 게 아니라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주셔야 되고요. 4번에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죠. 노출증도 아니고요. 5번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끔 해준다. 5번도 틀렸습니다. 문제 42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 2.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히 한다. 3.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4.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정답은 1번 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침상 배변 돕는 방법인데 침상 배변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간이변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2번은 뭐가 틀렸죠? 조용히 한다가 틀렸죠. 이 간이변기를 이용해서 침대 위에서 볼 때는 1인실이 아닌 이상 3인실, 4인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이런 대변 보는 거나 소변 보는 거 들으면 굉장히 민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TV 소리를 키운다던가 음악 소리를 크게 한다던가 해서 조용히 한다가 아니라 조금 시끄럽게 해주는 게 좋겠죠. 3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높여준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점액질이 나온다 이거는요 이상소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확인시키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확인 후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뭐가 틀렸죠? 시계 반대 방향이 틀렸죠. 우리 복부 마사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멈춰있던 대장에 있던 대변들이 직장으로 이동을 해서 변비 예방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운동이 증가된다. 되는 거죠. 만약 반대 방향으로 착각을 해서 반대로 돌리면 똥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문제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한다. 2.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4.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배설물은 1일 1회 버린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동변기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의자처럼 생기고 침대 옆에서 앉아서 보는 거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앉아서 사용하는 보조도구들은요 대부분 다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목욕 의자, 이동 변기, 그 다음에 식탁 의자 이런 것들은 다 발이 떠 있으면 안 되고 닿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1번은 이동변기 마비된 쪽 아니라 건강한 쪽이고 2번은요 이동변기 앞이 아니라 잘 읽으세요. 밑에다가 깔아줘야 돼요.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러지지 말라고 깔아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시험에 이동변기 밑에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유가 틀렸죠. 흔들리지 말라고. 의자가 이동변기가 흔들리지 말라고 깔아주는 겁니다. 4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아야 되고 배설물은 즉시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 44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2.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3. 둔부 주변에 발적이 있으면 알코올로 소독한다. 4.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5.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 덮개를 덮는다. 정답은 4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4번이 기저귀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반대로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막 말아서 똥 다 손에 묻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김밥 말듯이 깨끗하게 말아주시면 되고, 1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서는 안 돼요.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거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단단히 조이면 힘들겠죠. 불편하실 테고. 3번 둔부 주변에 이렇게 발적이 있으면 마사지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욕창 1단계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5번은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 면덮개가 아니라 면덮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불을 내린다.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걸을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든다. 2.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3.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4. 소변량과 색깔은 하루에 2, 3회 확인한다. 5.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아서는 안 된다. 정답은 2번.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2번이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 소변줄이죠. 소변줄을 차고 있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네요. 1번은 뭐가 틀렸어요? 아랫배보다 높이가 아니라 낮게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3번은요. 유치도뇨관이 고정돼 당겨봐요 수시로. 이건 고문이에요. 그렇죠. 어르신 아프겠죠. 그리고 4번은 소변량과 색깔을 하루에 2, 3회 이건 아니죠. 2, 3회가 아니라 2, 3시간마다 확인한다 라고 돼 있고요. 5번 배출구는 소독솜 또는 알코올솜으로 닦아야 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처럼 만약에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별로 없다 그러면 꼬임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꼬였으면은 우리 요양보호사가 펴주시면 돼요. 그거는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혔을 때는 선생님들이 그걸 뚫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 보고하시면 됩니다. 문제 46번. 의식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살해 방지를 위해 입술 보호제 사용을 금한다. 2.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낮춰준다. 3.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어준다. 4.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5.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정답은 4번.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 조건이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입안 닦아내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치아가 적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연하곤란이 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일회용 스펀지를 이용해서 입안 닦아내기를 할 수 있다. 근데 물에 적셔서 해야 된다라고 했죠. 1번은 입술 보호제 사용합니다. 2번은요. 상반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앉은 자세로 보통 많이 하고요. 3번은 따뜻한 물로 입안 헹구어 준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입안 닦아내기니까 헹구는 거랑은 또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목젖 닿으면은 구토 반사, 이렇게 우액 하면서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하지 않습니다. 문제 47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코올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2.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3.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4.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5. 구강세정제로 의치 삽입 전에 입을 헹군다. 정답은 5번. 구강세정제로 의치 삽입 전에 입을 헹군다. 5번이 의치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입을 헹구지 않고 그냥 틀니를 끼우게 된다면 엄청 뻑뻑하고 잘 들어가지 않겠죠. 1번 알코올 용액이 아니라 구강세정제나 찬물에 담가서 보관을 해야 되고 아랫니 의치가 아니라 항상 구강은요 위에 붙어요. 칫솔질도 위에 의치도 위에 먼저
낄 때도 위에 먼저입니다. 그리고 3번은 세면기에 물을 받아 의치를 헹구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되겠고요. 4번은 동시에 끼우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위에부터 끼우고 아래 의치를 나중에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8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젖은 머리는 머리카락을 비벼서 물기를 제거한다. 2.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머리를 말리면 안 된다.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는다. 4. 실내 온도는 35도를 유지한다. 5. 공복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는 따뜻한 낮 시간대를 이용한다. 정답은 5번 공복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에는 따뜻한 낮 시간대를 이용한다. 5번이 머리 감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젖은 머리카락 비비면 안 되고 덮어서 살짝 두들겨서 물기를 제거해라. 그리고 2번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가 틀렸죠. 사용하세요. 그 다음 3번 환기를 위해 창문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환기는 항상 나중에 하는 거고, 자 4번은요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가 좋고요. 이 35도는 물의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문제 49번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샴푸를 빗에 묻혀 모발을 빗겨준다. 2. 샴푸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3. 샴푸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군다. 4. 샴푸를 물과 섞어 사용한다. 5. 샴푸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정답은 2번 샴푸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2번이 드라이 샴푸, 즉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 빗 묻히는 게 아니라 바로 머리카락에 묻혀야 돼요. 그래서 비벼주고 마른 수건으로 그냥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3번 샴푸 모발 마사지 후 물로 헹구면 안 돼요. 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4번도 그 틀렸죠. 그리고 수건으로 감싸서 이런 말도 없고 그냥 마른 수건으로 거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50번 손톱과 발톱을 깎아줄 때 가장 옳은 모양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시고 정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혹시 4번 하신 분들 있나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각이 져 있어서 일자로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빼고 다 틀렸죠. 문제 51번 스스로 면도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도 크림을 수염이 난 방향과 반대로 발라준다. 2. 수염의 강도가 강한 부위에서 약한 부위로 실시한다. 3. 면도 중 면도기를 물로 씻어서는 안 된다. 4. 면도 전 차가운 물수건으로 덮어 건조함을 완화시킨다. 5. 면도는 수염이 자란 반대 방향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1번 면도 크림을 수염이 난 방향과 반대로 발라준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발라주면은 누워있던 수염이 세워진다고 책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발라준다. 정답이 되겠고 2번은 약한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한 부위로 가야 되니까 순서가 잘못됐네요. 3번은요. 면도 중 면도기 물로 씻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지저분해졌으면 씻어줘야겠죠. 4번은 차가운 물수건이 아니라 따뜻한 물수건으로 건조함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5번은요. 면도 방향이 잘못됐죠. 수염이 자란 방향으로 실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5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직접 물의 온도를 확인하게 한다. 2. 욕조에 있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좋다. 3. 건강한 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4. 왼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5.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왼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4번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통목욕, 욕조죠. 욕조에서 목욕하는 방법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요, 항상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고 또 다시 꼭 나올 때도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온다. 이걸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정답이 왼쪽이 건강한 쪽이죠. 들어가게 한다. 그럼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을 잡아야 돼요? 아니죠. 마비된 쪽 반대쪽을 잡아주고 지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번은 대상자에게 직접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자, 대상자에게가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직접 어디로 확인합니까?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괜찮으면 대상자에게 물을 발에다가 뿌려가지고 확인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몸을 헹구는 순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씻기고 들어간다 라고 했죠. 그 다음 2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이에요. 20분에서 30분은 목욕하는 총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5번은 뭐죠?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이 아니라 말초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중심부로 닦아준다. 순서가 틀렸네요. 문제 5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앞이 막힌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머리, 왼쪽, 오른쪽 2. 오른쪽, 왼쪽, 머리 3. 왼쪽, 오른쪽, 머리 4. 머리, 오른쪽, 왼쪽 5. 왼쪽, 머리, 오른쪽. 정답은 5번 왼쪽, 머리, 오른쪽 순서로 해야겠죠. 자, 잎인데요. 근데 편마비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마비된 쪽에 있어요. 자, 벗건 입마 기억나세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혀라 했으니까 왼쪽 먼저. 그리고 앞이 막혀 있는 것, 티셔츠나 니트죠. 이런 것들은 머리가 항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쪽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54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5.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순서로 벗기면 되겠죠. 1번이 정답인데 그죠? 벗긴다 했으니까 건강한 쪽, 왼쪽은 마비래요. 그리고 수액을 처리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마비된 쪽이 되겠습니다. 문제 55번, 침대에서 편마비 대상자의 상체를 일으키는 순서는 가나다라 보고 순서 찾아볼게요. 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대상자의 등과 어깨,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힌다. 다,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5번. 먼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이렇게 가까이 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를 가지런하게 해줘야겠죠.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2번이 되겠고, 그리고 대상자의 등과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혀야겠죠. 이게 세 번째. 일어나면서 대상자 보고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라고 말해주면서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이 라가 되겠습니다. 가다 나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해 주어야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1, 2, 3, 4, 5번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반자위 자세를 취해줘야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7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문턱을 오를 때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 뒷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4.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5.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정답은 5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나 이렇게 문턱을 오르고 내려올 때, 문턱을 내려올 때도 역시 앞바퀴를 들고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5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시내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5.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정답은 2번 지팡이 먼저. 건강한 다리가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마비된 다리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 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마비된 다리가 나중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버스에서 내린다, 계단을 내려온다 라고 할 때는 지팡이는 항상 먼저지만 내려올 때는 마비된 다리가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탈 때니까 2번이요. 문제 59번. 일반 지팡이보다 기저면이 넓어 손이나 팔을 이용해서 체중을 지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팡이는 1. 네발 지팡이 2. T자형 지팡이 3. 접이형 지팡이 4. 겨드랑이 목발 5. 캐나디언 팔꿈치 신전 목발. 정답은 1번 네발 지팡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저면이 넓다. 그리고 체중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입니다. 문제 6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 의자는, 자, 목욕 의자 그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도 있고 그리고 의자 가운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물이 빠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있고 아주 적절한 게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팔걸이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문제 61번.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정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2번이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떠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거나 이런 표현들은요, 삼킴장애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번은 이렇게 국에 말아 먹는 건 살에 걸릴 수 있어서 좀 위험하고요. 3번 과일은요, 주스로 먹이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퍼서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이런 건 옳지 않고 신맛 이런 음식도 사례가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62번.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2. 미음 같은 식품은 50도에서 조리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냉장고에서는 식품을 장기간 보관해도 된다. 5. 우유, 유제품은 냉동 보관한다. 정답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저는 근데 계란 후라이 할 때 이렇게 막 씻어서 깨고 그러진 않은데 우선 이게 정답이 되겠고, 보관할 때는 씻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은 냉동식품은 실온이 아니라 냉장에서 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2번 미음과 같은 식품은 50도가 틀렸어요. 75도 이상에서 가열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4번은 냉장고에선 식품을 장기간 아니에요. 다 기간이 있죠. 5번은 냉장 보관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63번. 대상자의 친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2. 양모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4. 베개는 습기를 잘 흡수하는 것을 사용한다.
5. 시트는 흡수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 정답은 5번. 시트는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뭐가 틀렸죠? 면이불은 햇볕에 말려서 자외선 살균 효과 있게 해야겠죠. 2번은 양모라던가 오리털은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늘에 말려야 된다. 그리고 3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히려 너무 이렇게 푹신하면요 자세 변형이라던가 허리가 아플 수 있다 해서 조금 탄력성 있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베개 습기 잘 흡수하는 거 사용하면 안 좋겠죠. 오히려 습기가 잘 흡수되지 않고 그리고 열에 강하고 그리고 재질이 부드러운 촉감이 좋은 걸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64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3.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4.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5.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정답은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뭐가 틀렸죠? 뚜껑을 닫고 삶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은요. 지나친 탈수, 너무 길게 하면은 건조 시간 줄인 게 아니라 의류가 옷이 손상이 되니까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은 락스에 담그면 색 다 빠지겠죠. 그리고 립스틱 얼룩은요. 폼 클렌징을 먼저 사용하고 잘 지워지지 않으면 아세톤을 사용하는데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는 틀렸습니다. 문제 65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치매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될 수도 있다. 2.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3.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 4. 치매약은 종류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좋다. 정답은 2번.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2번이 치매 대상의 가족에게 약물 복용 중요성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66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4번이 너무 많이 드시는 대상자에게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67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2. 과일 모양 자석은 냉장고에 붙인다. 3. 방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4. 온수기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가스선은 안에서 잠가둔다. 정답은 3번. 치매 대상자의 방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문턱 설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2번. 과일 모양 자석 붙이지 마세요. 이식증. 이걸 먹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4번은요. 온수기 최고 온도는 40도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건 좀 외워두세요. 뜨거운 물의 온도 너무 이렇게 높게 하시면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스선은 밖에서 잠근다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68번. 치매 대상자가 물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 대처 방법은 1. 사과와 바꾸자고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빼낸다. 3. 행동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4. 물휴지는 위험하므로 입에 넣지 말라고 조용히 타이른다. 5. 뱉지 않으면 아들에게 말한다고 한다. 정답은 1번. 사과와 바꾸자고 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르신이 좋아하는 거라면 이렇게 교환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2번에 보시면 손가락을 넣으면은 선생님들 다치실 수가 있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른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4번 치매 어르신한테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타이르면 말을 들을까요? 고집도 있으시고 그게 위험한지 안전한지의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5번은 뱉지 않으면 아들에게 말한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1번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69번.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사준 반지를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 방법은 1. 처음부터 반지가 없다고 설득한다. 2. 저번에 딸에게 선물로 줬다고 말한다. 3. 같이 찾아보자고 한다. 4. 자주 반복된 행동이면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다. 5. 아들에게 다시 사주라고 하자며 달랜다. 정답은 3번 같이 찾아보자고 한다. 3번이 아들이 사준 반지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치매 대상자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70번.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 하면 오래 지속한다. 2.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 치매 중기에 주로 나타난다. 4.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지한다. 5. 가족에게는 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지한다. 4번이 이 치매 대상자 파괴적 행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파괴적 행동은요 굉장히 무섭고 난폭해요. 그래서 치매 초기에 일어나서 몇 개월 안에 없어지는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죠. 한 번 하면 오래 지속한다가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일어나지가 않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3번은 초기라 그랬으니까 중기는 틀렸고, 5번 가족에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해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하고 요양보호사에게도 하고 하니까 이 파괴적 행동을 할 때는요 굉장히 난폭하고 물건을 던지고 뭐 밥상 책상 다 엎고 막 그래요. 욕도 엄청나게 해요. 그 나이 먹은 할머니 치매기 있어가지고 막 욕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제가 모르는 욕을 막 들었을 때 제 혼이 나가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무섭더라고요. 전 도망쳤습니다. 그만큼 그 공간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요. 어르신 혼자 두게 해서 에너지가 소모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대신 한 번씩 들여다봐야겠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디 막 벽에 부딪히진 않았는지. 그래서 4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혼잣말을 하면서 책상을 계속 두드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반복되는 행위는 초기에 고치도록 한다. 2. 책상을 두드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3. 방에 혼자 있도록 신속히 격리한다. 4. 조용히 잠을 재운다. 5.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 정답은 5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 5번이 여기 혼잣말 하면서 책상을 계속 두드릴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줘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방법도 좋고요. 그리고 뭐 밖으로 데려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72번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면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2.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 은은한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 낮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은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2번이 이게 해질녘이 되면 대상자가 문제 행동을 하죠. 이때 말벗이 되어주고 또 애완동물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 단순 놀이 이런 거 일거리를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73번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남자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성 대상자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앞으로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며 경고한다. 2. 즉시 사과하도록 한다. 3. 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주의를 시킨다. 4.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5. 여성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정답은
5번 여성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이 남자 할아버지 치매 대상자가 성적 문제 행동을 하고 있네요. 이 남자가 가해자인데 지금 피해자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책 내용들하면 이 여성 대상자를 격리시키고 너무 이런 문제 행동이 심할 경우는 공공장소나 이런 데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 74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2. 사과는 드셔도 되는데 배는 드시면 안 돼요. 3.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 4. 밤 10시에요. 주무세요. 5. 세수하고 아침 드시고 나서 외출하게요. 정답은 4번 밤 10시에요. 주무세요. 4번이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실, 진압력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고 1번은 어디 불편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배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어깨가 아프세요? 이렇게. 그리고 2번 사과는 드셔도 되는데 배는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2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있죠. 그래서 3번은 그 사람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게 쉬운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75번. 청각적 자극을 통해 주의력, 얼굴과 손 등 소근육 기능, 표현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지자극 훈련은 1. 인사말 연결하기 2. 선 따라 그리고 찍기 3. 악기 연주하기 4.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5.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정답은 3번 악기 연주하기. 3번이 청각적 자극을 통해 이렇게 인지자극 훈련을 하는 거다. 악기는 어려운 악기가 아니라 탬버린, 트라이앵글, 북, 소고 이런 것들 있죠. 두들기면서 이 소리, 청각적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76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나, 다라 보면서 순서를 골라보겠습니다. 가.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나. 손잡이를 움켜쥔다. 다. 안전핀을 뽑는다. 라. 분말을 고루 쏜다. 정답은 2번 안전핀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쥐면 나가겠죠. 그리고 분말을 고루 쏴서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77번.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스 밸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둔다. 2.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3.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한다. 4. 휴대폰, 인터넷이나 라디오의 안내에 따라 공공 대피 장소로 이동한다. 5. 지진 안내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휴대폰, 인터넷이나 라디오의 안내를 따라 공공 대피 장소로 이동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8번.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골절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2.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한다. 3.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을 한다. 4. 등에 업고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한다. 5. 골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권한다. 정답은 5번 골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권한다.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이 5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2. 분당 120에서 15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3. 압박된 가슴은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4. 손가락이 가슴에 닿도록 한다. 5. 환자를 바닥이 푹신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실시한다. 정답은 1번 가슴이 5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1번이 가슴 압박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은 100회에서 120회라고 해야겠죠. 3번은 압박된 가슴은 이완이 그만큼 돼야 되는 거지 않도록은 틀렸습니다. 4번은 손가락은 떠 있어야 돼요. 닿지 않도록 하고 5번은 바닥이 딱딱한 곳에서 해야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 80번 심폐소생술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자동 심장 충격기는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한다. 정답은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패드를 먼저 부착하고 분석이 되는 거겠죠. 2번은 왼쪽 오른쪽이 틀렸어요. 그렇죠? 오른쪽 빗장뼈 아래 그리고 왼쪽이라고 해야죠. 왼쪽 젖꼭지 아래에 패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분석을 할 수 있게 터치하시면 안 되고 5번은 2분 간격이라고 해야죠. 5분 간격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기 파트 36번부터 80번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중에 27개 이상 맞으시면 실기 파트 합격으로 인정이 됩니다. 선생님들 몇 개 맞으셨나요? 많이 맞으셨나요? 네, 다음에는 6회 모의고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